여러분 안녕하세요. 과메기 선생님입니다. 끼룩끼룩. 여러분 안녕하세요. 과메기 선생님입니다. 끼룩끼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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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동 에너지 단원의 세 번째, 중력이 일을 하면 이 에너지가 생겨 라고 했는데, 우선 우리가 지금까지 일에 대해서 배웠고요. 일, 그리고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를 배웠죠. 근데 이 두 가지가 어떻게 한다고 했어? 서로 이제 전환이 될 수 있다 했죠. 그런데 이 위치 에너지가 일로 전환될 때 이제 또 달라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배울 운동 에너지가 나오는데요. 자, 먼저 학습 목표를 보면은 첫 번째, 중력이 한 일과, 자, 여기서도 일이네요. 이 일이 이제 뭘로 전환이 되는 거야?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를 이제 배우는 거예요. 그 관계를 이제 설명하는 것이 학습 목표고요. 그럼 운동 에너지가 뭔지 일단 알아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운동 에너지를 가진 예를 제시할 수 있다 하는 학습 목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밑에 교과서를 보다 보면은 운동 에너지의 개념이 나와요. 여기 매가 있는데 매가 날개짓만 퍼덕퍼덕 해가지고는 이런 시속을 낼 수가 없대. 160km/h의 빠른 속력으로 날기가 어렵대요. 이게 진짜 빠른 속도인데, 근데 사냥할 때는 엄청나게 더 빨라져. 300km/h까지도 될 수 있대. 그래서 이거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를 이제 배워나가면서 알게 되는데, 이 매가 날아다닐 때 갖고 있는 에너지가 바로 운동 에너지입니다. 운동 에너지. 자, 운동 에너지 개념을 좀 보면은, 자, 교과서 읽어보면은 굴러가는 볼링공이 이제 떼굴떼굴 굴러갈 때 볼링핀을 맞추면 튕겨 나가잖아요. 그 튕겨내는 일을 할 수 있다. 굴러가는이 중요하겠죠. 굴러가는 볼링공이 일을 할 수 있대. 그렇다는 거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인 에너지가 있다는 거죠. 에너지. 굴러가는 볼링공은. 근데 그 녀석이 에너지를 갖고 있는데, 그 에너지를 운동하는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라고 해서 운동 에너지라고 합니다. 여기 매도 마찬가지고 볼링공도 마찬가지고, 운동을 하고 있다면은 그 물체는 운동 에너지를 갖고 있다고 해요. 그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서 뭐 일을 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전환이 되고 이렇게 하겠죠. 자, 그러면은 이 운동 에너지는 어떤 거에 영향을 받는지를 실험을 통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되게 아쉽지만 실제로 학교에 오면은 실험을 해볼 수 있겠지만, 지금은 결과만 보고 한번 판단해 볼게요. 첫 번째, 이게 먼저 보면은 이게 어떤 거냐면, 질량과 속력을 바꿔보면서 운동 에너지의 관계를 알아본 거예요. 자, 실험을 어떻게 진행했냐? 첫 번째 실험은 뭐를 바꿨냐면은 이 질량이 바뀌는 거야. 이런 걸 바뀌는 요인을 변인이라고 해요. 변화하는 요인 줄여서 변인이라고 하는데, 이 변인은 바뀌는 변인을, 이건 TMI지만 조작 변인이라고 해요. 우리가 조작하는 변인, 바꾸는 변인을 조작 변인이라고 하고, 여기서는 질량이 됐고요. 실험 1에서는. 그리고 근데 여기서 300g, 600g, 900g을 바꿨는데, 여기서는 또 다른 조건, 같은 속력으로 한대. 속력은 어떻게 한 거야? 변하지 않게 만들었지. 그래서 이런 속력은 여기서 통제하는 변인, 바뀌지 않게 통제하는 변인이라고 해서 이름이 통제 변인이라고 해요. 통제 변인이고, 여기서는 속력이 통제 변인이 되는 거지. 자, TMI였고요. 자, 그랬더니 이제 나오는 거, 뭐가 나와? 결과가 뭘 측정했어? 나무도막의 이동거리를 측정했대. 자, 여기서 말하는 거, 이동거리는 실험의 결과죠. 나오는 거죠. 이런 거를 어떤 조작 변인에 의해서 바뀌는 변인을 종속 변인이라고 해요. 야, 이거는 그냥 과학의 기초니까 그냥 설명하는 거예요. 몰라도 돼. 근데 보면은
자, 여기 실험의 조건을 보면은 조작 변인이 있고, 그 다음에 통제해주는 변인이 있고, 이제 조작 변인에 의해서 달라지는 종속 변인이란 게 있죠. 자, 그것들의 이제 관계를 알아보는 거야. 먼저 질량과 나무도막의 이동 거리를 이제 비교해 보는 게 실험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실험하냐면은 여기다가 얘가 수레야. 이렇게 바퀴 달려가지고 얘가 이제 이동하는 건데, 이 나무도막, 이 나무 발을 가지고서 이렇게 밀어주면은 동시에 얘네들을 똑같은 속력으로 할 수 있겠죠. 똑같은 힘으로 이제 밀어줄 거니까 밀어주면은, 근데 여기서는 추가 없어서 300g, 그리고 여기 추 하나가 300g짜리 올려놔서 600g이 된 거고, 수레까지 포함해서. 여기는 추를 2개 올려놔서 900g이 된 거야. 그 얘네들이 이제 부딪힐 텐데, 이렇게 이 똑같은 나무도막을 사용해야겠죠. 해가지고 얘를 딱 부딪혔더니, 자, 300g짜리는 한 요 정도 움직였고, 여기서 멈췄고, 600g짜리는 이제 한 요 정도까지 간 거야. 근데 900g짜리는 저기까지 이제 갔대. 센티미터로 파악하자면은 4cm, 8cm, 12cm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된 거예요. 자, 그럼 보니까 여기 곱하기 2배 될 때, 여기 몇 됐어? 곱하기 2 됐지? 맞니? 자, 그 다음에 300에서 900 갈 때는 곱하기 3이지. 그럼 4에서 12는 곱하기 몇이야? 3이지. 자, 이렇게 똑같이 증가하는 거를 비례한다고 하고요. 얘네들은 이제 질량에 비례한다고 할 수 있지. 나무도막의 이동거리는 질량에 일단 어때? 질량에 일단 비례한다는 걸 알 수 있죠. 오케이? 자, 여기 보면은 실험 2번, 다른 실험 2를 한번 보자. 근데 여기서는 같은 수레라는 거는 지금 질량이 같다. 오케이? 질량이 같은 거. 그러니까 얘가 통제 변이 되겠지, 여기서는. 자, 그때 속력을 달리 해가지고 실험을 했어. 얘가 이제 조작 변이 될 거고요. 똑같이 이동거리를 했는데, 이 속력 측정이 달려있고, 이 바가 여기를 통과할 때 속력이 측정이 되는 거야. 얘가 이제 속력을 잘 맞추고, 이거 실험하면은 실제로 얘를 우리 손으로 컨트롤 해야 돼가지고 이거 숫자 맞추기가 좀 어렵긴 한데, 일단은 실험 결과가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한번 보자. 자, 속력을 1m/s로 했을 때는 이동거리가 4cm 이동했어요. 근데 2m/s로 갔더니 16cm, 3m/s로 했더니 36cm가 됐어. 자, 여기 보자. 여기서 곱하기 2가 될 때 몇 cm가 증가했죠? 여기서는 4배가 됐지, 그지? 4배. 그 다음에 여기서 곱하기 3이 될 때는 몇 배가 됐어? 4, 9, 36, 9배가 됐지. 맞아? 이거 보니까 얘가 2배 될 때 여기 4배. 그 다음에 여기는 3배 될 때 3배? 3배? 할 때 여기서는 9배가 됐어. 자, 이거 보니까 이거 너네 제곱 배웠지? 제곱 기억나니? 자, 2의 제곱은 몇이 돼요? 4가 되죠. 3의 제곱은 9가 되죠. 자, 이거 보니까 이게 얘네도 비례하는 것 같아. 얘가 증가할 때 증가하고 얘도 증가할 때 증가해. 근데 보니까 속력의 제곱의 수치상으로 비례하더라 라고 하는 거야. 뭐 이거를 표현하자면은 속력 제곱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속력 제곱. 이렇게 속력 제곱에 비례한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운동 에너지랑은 그러면은 어떤 관련이 있느냐 해서 보면은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운동 에너지를 가진 수레, 그러니까 우리가 수레를 밀어줬죠. 밀어주면서 얘는 운동 에너지를 갖게 된 거야. 이것도 이제 그냥 실제로 얘기하면은 처음부터 얘기하면은 수레를 미는 일이 있었어요. 그럼 수레는 우리가 해준 일을 받았지. 그랬더니 얘가 움직이면서 뭐가 생겨요?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됐고요. 그 운동 에너지는 또 어떻게 써? 나무도막을 어떻게 하는 일? 미는 일을 수레가 한 거죠. 맞아요? 자, 일이 에너지로 전환되고 에너지가 일로 전환되는 얘가 되는 거야, 지금.
봤을 때 운동 에너지를 가진 수레가 나무도막의 한 일은 이용하여 운동 에너지는 질량 및 속력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설명해보자 이거야. 자, 지금 보니까 나무도막의 이동거리가 많이 이동했다는 거는 나무도막의 이제 수레가 나무도막의 한 일의 크기가 어떻다는 거? 크다는 거지.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1은 뭐 곱하기 뭐였지? 힘 곱하기 이동거리였지. 맞니? 힘 곱하기 이동거리였는데 자, 나무도막에 가는 힘이 있을 테고 근데 힘은 크기가 몇인지는 잘 모르겠어. 근데 이동거리는 우리가 측정을 했지. 지금 여기 보니까 이동거리를 센티미터 단위로 측정을 했죠. 그런 거 보니까 이동거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뭐가 많았다는 거야 처음에. 그렇지, 운동 에너지가 많았다는 거지. 이해되니? 이 운동 에너지가 전부 다 나무도막을 미는 일을 했기 때문에 전환이 됐기 때문에 일의 크기에 따라서 운동 에너지 크기도 비례한다는 거지. 오케이?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운동 에너지는 결론을 내리자면은 그러면 이 운동 에너지가 나무도막의 한 일과 수레가 나무도막의 한 일과 운동 에너지가 비례하지. 그렇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는 뭐랑 비례한다는 거야? 질량의 비례라는 뜻이에요. 비례하고 그 다음에 또 운동 에너지는 뭐에 비례한다? 속력의 제곱에 비례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앞으로 이제 뒤에 수식이 나올 텐데 이 질량이나 속력 제곱이나 둘 다 비례하잖아. 그러면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은 운동 에너지는 질량과 곱하기 속력 제곱에 비례한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둘 다 똑같이 비례할 때 이 두 가지 요인을 곱하기로 표현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수식이 나올 거야. 이 단원이 좀 수식이 많아요. 이 TMI이긴 한데 선생님이 화학과를 나왔어. 화학과. 과학에는 여러 분야가 있어. 근데 이제 분야를 나누는 것도 사실은 요즘에는 좀 이상한 거긴 한데 그냥 화학이 있고 물리가 있고 그 다음에 생명과학이 있고 그 다음에 지구과학이 있어요. 너네가 이제 고등학교 가면은 요 4개 과목으로 과학을 나눠서 배울 거야. 1학년 때는 사실 통합과학이라고 해가지고 중학교랑 비슷한 과목이 또 있어. 그거를 이제 이 과목이 합쳐져서 여기 단원 구성이 되는데 이제 화학 반응식 했던 것들은 이제 여기 화학에서 나올 거고 지금 하고 있는 운동 에너지나 이런 것들은 물리에서 나올 텐데요. 자, 보면은 화학이나 물리나 생명과학이나 지구과학이나 둘 다 이 과학 쪽은 수학이랑 좀 관련이 많아요. 수학이랑 관련이 많은데 이제 물리가 특히 수학이랑 조금 연계되는 게 많아. 왜 그러냐면 이 법칙을 되게 아름답게 아주 간단하게 수식으로 나타내는데 이제 그 특화되어 있는 거지 사실은. 근데 선생님은 그런 수학이 좀 어려워가지고 화학과가 좀 매력이 있어서 화학이 막 되게 막 실험도 되게 많이 하고 실제로 대학교에서 막 실험 막 밤 12시까지 하고 막 새벽까지 하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되게 재밌었어. 그때 당시에는 힘들기도 했지만 하여튼 그래서 선생님 화학과를 선택해서 나왔고 물리는 선생님 고등학교 다닐 때 되게 어려워가지고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돼가지고 야 이게 뭐냐 했는데 대학교 가서 보니까 또 그냥 물리를 내가 화학과 갔는데 물리를 또 배우더라고. 그래서 야 이거 신기하네 했는데 그때는 또 이제 재밌어서 했었고 하여튼 고등학교 가면은 이 4가지 중에 너네가 선택해서 배우게 될 텐데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화학과로서 화학과 좀 추천합니다. TMI였어요. 여기까지. 자, 다음 장 넘어가 보면은 이제 정리하는 거야. 그리고 수식으로 이제 표현할 건데 조금 좀 괴랄한 식이 나올 거예요. 보면은 술의 운동 에너지는 나무도막을 밀고 가는 일로 전환된다. 그래서 나무도막의 이동거리는 술의 운동 에너지에 비례한다. 왜냐? 이 일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이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가 이동거리랑 비례한다는 거는 이제 이해가 되지. 일이랑 비례했으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수레가 이제 이쪽으로 운동했고요. 그 운동 에너지가 나무도막에 전달되면서 이제 어떤 힘을 가했고, 나무도막을 미는 힘을 가했고, 그 힘의 방향으로 나무도막이 이동을 했어. 이동을 하니까 힘과 이동거리가 있으니까 일이 진행됐고, 얘는 수레는 운동 에너지를 다 일로 전환을 했으니까 얘가 멈춰버린 거죠. 보면은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과서를 보면은 같은 속력으로 부딪히더라도, 속력이 같더라도 수레의 질량이 2배, 3배 되면은 나무도막의 이동거리도 2배, 3배 되는 거지. 근데 수레의 질량이 같더라도 속력이 2배, 3배 되면은, 근데 또 특이하게 나무도막의 이동거리는 2의 제곱배, 3의 제곱배가 된다.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수레의 운동 에너지는 그 물체의 질량과 속력 제곱에 비례한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과가 뭘로 변환되냐면은 곱하기로 변환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해. 사실은 운동 에너지가 질량 곱하기 속력 제곱, 글씨가 좀 너무 대충 썼나? 자, 이렇게 되는데 이 제곱에 비례한다는 거를 등호로 나타낼 때는, 수식으로 나타낼 때는 그때 그 무엇이냐, 약간 앞에 등으로 나타낼 수 있는 상수 같은 게 붙어. 상수. 여기서 말하는 이제 이건 그냥 숫자가 붙는데, 여기서는 2분의 1이라는 숫자가 붙어요. 선생님, 저는 2분의 1이 왜 붙는지 알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은 선생님한테 개인적으로 이제 과학 질문방이나 밴드 채팅이나 그런 걸로 올려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막간 이용서 얘기하는데 그 구글 설문으로 과학 강의 피드백 있잖아. 그거 많이 안 했는데 좀 해주세요. 피드백이 너희들이 피드백 왜 안 할까 생각해보니까 이게 반영이 안 돼서 그런가 했는데 선생님 최대한 그 반영하려고 하니까 알려주면은 등교해서라도 반영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니까 이렇게 운동 에너지는 수식이 그 이제 비례하는 거를 등으로 만들 때 들어가는 숫자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력의 제곱으로 들어가는 거야. 자, 이렇게 했을 때 수식을 기호로 표현하면은 운동 에너지의 기호는 에너지 운동이라고 하고, 얘는 또 EK라고 해요. EK 아는 사람 있으려나? EK. K는 키네틱의 약자, 키네틱의 EK라고도 하고, 막간 이용해서 얘기하면은 그 위치 에너지 있지. 이거는 EP라고 해요. P는 눈치 빠른 친구들 알겠지만 포텐셜의 약자. 그 위치 에너지는 EP, 운동 에너지는 EK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 알아주세요. 자, 얘 이렇게 했을 때 앞에 2분의 1 곱하기 이 M은 뭐라고 했어? 이 기울인 M, 질량이고요. 질량 곱하기 V가 있는데 이 V는 이렇게 막 이렇게 표현할 때 약간 이렇게 표현해요. 이렇게 많이 씁니다. 그런데 요거의 제곱에 비례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야, 우리 진짜 너는 2차 함수 배웠니? 2차 함수? 이게 2차 함수죠? 어렵다, 그지? 자, 근데 다 할 수 있어. 그냥 이 식에 여기다 대입해가지고 하는 거 막 시험에 나오겠지. 어렵지 않을 거야. 그냥 이거 좀 내기도 그래. 수학적인 건데. 근데 아마 한 문제 정도 나오겠죠. 그냥 계산하는 거 쉽게. 예를 들면 이렇게 하겠지. 선생님이 어떻게 했는데 운동 에너지가 이만큼 나왔다. EK가 M이 2이고, 그 다음에 속력이 2m/s인 킬로그램. 이때 이 운동 에너지가 몇이 되냐? 2분의 1 곱하기 2kg 곱하기 2에 제곱하면은 4줄이 되는데 4줄이 되었다. 그렇게 했을 때 수레의 질량을 2배로 하고 속력을 2분의 1배로 했을 때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변화가 될까? 운동 에너지는 몇 배가 된다, 몇 배가 된다, 2분의 1배가 된다, 1배가 된다, 2배가 된다, 이렇게
기호를 내고 옳은 것은 해가지고 뭐 낼 수도 있겠죠. 그냥 지금 갑자기 떠오르는 거라서 이렇게 낼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렇게 할 수 있다 하는 거. 자, 그러면 앞에서